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1.09%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아침에 크게 좀 갭 하락으로 출발해서 그래도 낙폭을 좀 키우다가 오후부터 이제 조금씩 낙폭을 축소해서 뭐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한 1% 정도 이렇게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내일 저희 시장도 뭐 일부 반등은 나오겠죠.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뭐 지수는 크게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박스에 가둬놓고 지금 개별 종목들만 계속 하락시키는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그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장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가고 뭐 따라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내려가는 애도 또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또 이게 손절하려고 하니까 반등할 것 같고 이게 참 애매한 장입니다. 그래서 본인 종목을 좀 잘 포트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일단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 상단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런 데서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게 이게 뻔히 보이는데 계속 타고 내려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옆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아놨으면 손절을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상향 중이다 이런 애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면 되겠죠. 근데 이래 우상향 중인 종목들은 거의 정해져 있죠, 지금. 2차전지 소재주, 양극재 부분, 그리고 뭐 동박, 뭐 OCI 같은 뭐 실리콘 관련주들 거의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100종목 이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선별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미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밑에 지금 1년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1년선이 까만 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종목을 여기서 손절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1년선 근처 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손절을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손절을 한다면은 위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타고 내려올 때 이런 데서 손절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못했던 분들이라면 더 내려갈 그 공간이 있을 때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미 거의 바닥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은 미국 뭐 리디안 그 전기차 업체 아마존이 뭐 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가 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뭐 세원도 그렇고 에코캡도 그렇고 캠트로스는 모르겠네요. 이 두 종목은 그 리디안 관련주로 올랐고요. 해성 TPC는 아마 로봇 관련주로 올랐을 겁니다.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아마존이 로봇을 발표했나 어떤 무슨 로봇을 발표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 로봇이 뭐 좋다고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국전약품은 뭐 화이자 뭐 치료제 관련 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피도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월요일날 뭐 찍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이것도 그 리디안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습니다. 뭐 시트 뭐 원료를 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신 시스템도 리디안 관련주고 한국 주강은 잘 모르겠네요. 동아약품
또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식들이 다 내렸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7% 올라오면서 17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포스코 케미칼 17만 원 넘어서면서 이렇게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또 장막판으로 가면서 이렇게 뭐 급등한 주가 몇 종목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주들 오전까지 안 좋다니 오후부터 이렇게 돌려 세우는 주식들 좀 있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5% 올랐고요. 10만원 넘었습니다. 지금 롯데정밀화학 뭐 이런 주식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오후 들어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업체들은 오전까지 좀 잘 가다가 오후에는 조금 낙폭을 좀 키워서 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금일 특이 종목 세 종목 가져왔고요. 제형 솔루텍입니다.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은 뭐 카메라 렌즈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차량용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렇게 엮일 가능성이 있죠. 오늘 뭐 리비안 뭐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처럼 앞으로 또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또 관심이 또 쏠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들도 이렇게 반도체 공급 이슈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 한 1200원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는 뭐 매수 가능하고요. 오늘도 양봉 만들어 주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아래 손절은 뭐 1170원 좀 짧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잡고 두 번째 종목 PJ 메탈입니다. 이 종목은 알루미늄 압출기 부품 그리고 소재를 뭐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것들을 지금 거의 되돌림을 다 했죠. 그래서 피부나치로 보면은 한 40%까지 내렸다.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50% 정도 낙폭이 왔었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와서 40%에서 지금 꼬리를 달았습니다. 내일 다시 요렇게 한 여기까지 한 6,300원 정도까지 뭐 반등 가능해 보이는 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 종목을 뭐 굳이 추격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침에 뭐 보합 근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5,550원 정도에 뭐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은 최근에 장이 안 좋으니까 좀 짧게 5,450원 정도 이렇게 2% 정도만 손절 잡고 짧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화신연공입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 쪽으로 진출했고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화신연공도 같이 주가가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최근에 올랐던 거 거의 다 뺐죠. 그러면 이제는 반등이 가능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만약 매수하신다면은 2,500원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2,4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 종목 세 종목을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단타 좀 가능하시고 뭐 손이 조금 빠르신 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 PJ 메탈, 화신연공 이 세 종목은 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머사지 종목 첫 번째 종목 HRS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낙폭이 좀 많이 키웠다가 장막판에 조금 올려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손절가 근처까지 내려가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좀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OCI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해서 내일도 조금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종목 초록백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도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래도 뭐 장 대비 좀 무난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계속 이렇게 크게 약하지 않은 모습 뭐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승은 못했으나 약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이 종목 오늘 거의 손절가를 깼다가 다시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100원 남았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고 내일 종가상으로 24,000원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또 분위기가 또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종가상으로 손절 라인이 나오면은 손절을 하자. 다음 종목 일진파워입니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거의 보합까지 올렸다가 또 막판에 좀 빼고 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끝났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분명히 좋아야 되는 장인데 일단 저는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뭐 10% 이상 급등을 한번 주고 뭐 끝나더라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손절가 깨지 않으면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14,000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니 뭐 신재생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뭐 바람 안 불면 풍력 안 되고 해 안 뜨면은 태양광 안 되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전기 만들려고 석탄 뭐 LNG 이런 거 떼면은 또 탄소 가지고 뭐라고 하고 결국은 원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전이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 위험하게 잘 안전하게 잘 짓는 가장 세계 잘 짓는 게 저희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 원전은 뭐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고 탈원전 한다는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죠.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마지막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양봉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한 1.4%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오늘도 동진세미캠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데요. 내일 또 잘 올라가겠죠. 크게 걱정 안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그 시청자분 중에 캐리소프트 문의하셔서 일단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22,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격대가 이 정도 되니까 올라갈 때 사셨거나 내려올 때 사셨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올라갈 때 사셨으면은 이렇게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고점에 못 파신 거고, 내려올 때 사신 것도 욕심으로 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샀던 둘 다 매수 시점은 매우 안 좋은 데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게 박스 돌파 때 사신 거면은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초보가 사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까만 선 있잖아요. 1년선 근처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격도가 크지 않을 때. 위에서 한다고 하면은 짧게, 여기서 만약에 돌파할 때 산다고 하면은 항상 손절가를 정확하게 딱 잡고 사기 전에, 매수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면 손절을 할 건지, 익절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갈 건지에 대해 딱 정확하게 작전을 세우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22,000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날 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일단 매수 전에 작전 없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항상 제가 이거 공부 종목이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종목 그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뭐 작전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그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돌파할 때 샀다 이러면은 뭐 여기 정도 되면 팔겠다. 뭐 여기 이게 지금 박스 형성되는데 박스 아래가 뭐 깨지면 팔겠다. 이런 그 작전을 딱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셨다는 것은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요 위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장대 연봉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도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장대 연봉과 함께. 물론 요 앞에 거래량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게 두 달 안에서는 가장 큰 거래량과 함께 장대 연봉이 출현하고 그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매우 적다. 올라갈 때보다 뭐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다. 그런 것들은 뭐 그래도 뭐 위험한 자리긴 하지만 매수 가능하겠지만 이런 장대 연봉에 최고 거래량이 터진 날에 매수하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1년선 근처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를 아마 이 종목을 안 가지신 분들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 정도까지 벌써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 깨져서 개 팔아갈 때 있는 날에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17,000원 정도에서 뭐 손실이 좀 있더라도. 근데 이미 지금 11,000원이면은 팔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K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상품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뭐 교육, 유아 교육 이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출산 장려 이쪽으로 아마 연관되어 있을 거고요. 예전에 그 중국이 뭐 세 자녀를 허용한다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또 조만간 또 저희 나라 또 대선 있고 이러면은 또 출산 장려도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은 한 2, 3개월 정도 그냥 없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은 뭐 22,000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7,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한 자리다. 일단 뭐 K소프트는 그렇게 결론 짓고요.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다는 게 욕심도 욕심이지만 주식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게 제가 그때 영상에도 만들었지만 주식 투자를 쉽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물론 들어올 때 그랬고요. 그리고 뭐 수학도 예전에 잘했고 과학도 잘했고 뭐 숫자 이런 것들은 빠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런 거는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면서도 초반에는 또 나름 나쁘지 않은 성률이 있었고요. 성과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잘 될 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그냥 이게 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렇게 꼬라박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욕심과 무리를 하게 되면서 남자 여자가 조금 틀립니다. 이게 뭐 성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을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남자 여자가 조금 틀린 케이스가 남자분들이 보통 깡통 계좌가 많이 나옵니다. 깡통 계좌가 많이 나오고 여성분들은 깡통 계좌는 안 나오는 대신에 백화점 계좌가 좀 많이 나옵니다. 종목이 막 뭐 30종목씩 이렇게 쇼핑이죠. 뭐 쇼핑 종목 그런 계좌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손실이 커지는데 깡통까지는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깡통으로 많이 가고요. 보통.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정신으로를 보통 투자를 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손절도 엄청 잘하고요. 손절 잘하면은 주식 잘하는 줄 아는 게 남자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손절도 잘 못하시고 익절도 잘 못하시고 이게 그 대부분 투자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손절 잘하고 익절도 잘하는데 깡통도 많이 나오더라.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깡통이든 이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식을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목을 선택을 하면은 예를 들어 캐리소프트다 이러면은 뭐 이런 데서는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다를 이렇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다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려고 하면 되겠지만 캐리스포트를 빼고도 뭐 2000 종목이 넘게 있죠. 근데 굳이 뭐 수익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조금 위험해 보이는 이는 높은 곳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낮은 데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 좀 나오면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높은 데서 한다는 것은 너무 주식을 쉽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익절도 잘 안 되고 손절도 잘 안 된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 전에,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계획 없이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인지는 대충 뭐 알고 매수하시겠지만 이 종목에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뭐 아신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뭐 추산, 뭐 세자녀가 이렇게 뭐 풀렸다 이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지금 뭐 캐리소프트가 중국 쪽으로 얼마 정도 수출하는지 그런 데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위험한 곳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니까 이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하면은 익절은 뭐 한 10% 정도 되면 익절을 하겠다. 손절은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면은 손절을 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은 절대 뭐 익절이나 손절이 어렵지 않죠. 이미 계획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뭐 직장인이라서 이게 못 보고 있는다는 것은 핑계고요. 요즘에 자동 감시 매매도 있고 해서 그냥 그 해당 퍼센트 그냥 맞춰 걸어 놓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팔리고 알아서 다 됩니다, 자동으로. 자동 뭐 감시 주문에 대해서 다음에 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획 없이 매수를 하는 행동들 때문에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사기는 사는데 이렇게 뭐 팔지는 못합니다. 뭐 손실 나고 있는 걸 팔기도 어렵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이게 손이 잘 안 나가고, 뚜렷한 그 종목에 대한 뭐 계획 없이 매수하는 행위들이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익절도 잘하고 손절도 잘하는데 왜 깡통이 나냐고 하면은 굳이 이런 곳에서만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요런 데서 이렇게 매수하셨으면은 적당히 먹고 이렇게 익절하면 되는데, 굳이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런 등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니는데 뭐 운 좋게 몇 번은 또 익절하고 또 이런 데서 물려싸가 이렇게 뭐 손절도 몇 번 하는데 대부분은 손절이 더 많죠. 익절보다 손절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 계좌가 줄어듭니다. 큰 계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면 또 이 계좌가 작아서 이렇게 돈이 적어서 내 주식 안 되는갑다 생각해서 또 이것도 키웁니다, 파일을. 대출 받아서. 그러면 또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도박을 또 시작하죠. 결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물론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는 스토리대로 대부분 다. 여성분들은 매수하고 장기 투자자로 바뀌고요. 남성분들은 단타로 바뀝니다. 처음에 어떻게 입문하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단타로 전향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장기 투자로 전향이 됩니다.
이게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은 자발적인 단타 투자자가 됩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매수 전에 계획을 세우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 매수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날 뭐 내가 매매할 종목 한 두세 종목을 정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이 딱 끝나면 이렇게 매수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날 뭐 출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를 뭐 방송을 듣다가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한다 이런 행위들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최소 하루 이상 내가 관찰하고 종목 연구를 해보고 파악한 이후에서 이렇게 매수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얘기했던 익절, 손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요. 깡통으로 가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손실보다는 수익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그 계획에 의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면은 매매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이렇게 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도 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마. 또 오늘 핵심은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자가 핵심입니다. 아까 그 캐리소프트 가지신 분은 이거 지금 손절할 타임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기다리시면은 뭐 한 17,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 근처까지 오면은 다시 문의 주시면 다시 또 제가 그때 당시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시 또 리뷰 남기겠습니다. 내일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흥분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책은.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